네, 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재천 교수님 준비하셨죠? 네, 지난 8일 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뭘까요? 바로 우리 땅에서 나가입니다. 또 다른 반이민 정책이 나온 겁니까? 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농업 정책 발표를 위해서인데요. To addres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national security threats facing our nation, Chinese communist acquisition of American farmland. Today, we tell China to get the hell out of American agriculture. 와, 발언 수위가 거세네요. 네, 중국의 미국 농지 매입을 문제 삼은 장관들, 미국 영토 중 중국 소유 농지는 무려 서울의 2배 면적입니다. Who owns the land around our bases and strategic bases? 문제는 또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사들인 농지가 미국의 군사기지들과 상당히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군기지들 진짜 그러네요. 가까이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농업을 안보 핵심 문제로 격상시켜 적대국의 농지 구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armland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I am so excited to bring you this information. I do not understand what has taken so long. 美方泛化国家安全概念，剥夺特定国家机构和公民购买土地和房产的权利。 그러니까 농장 안보 계획이라는 것이 미국 땅을 산 중국인들은 나가라는 취지의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번에는 Make Agriculture Great Again, 그러니까 농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핵심 골자는요, 그동안 주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온 외국인의 농업 투자 관련 정책을요,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네.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들이 이 농지 매입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매입한 토지들도 회수를 해서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네. 사실 중국인들의 외국 땅 매입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좀 농지를 산다라는 점이 흥미롭거든요. 네. 사실 중국이 땅은 없지만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네. 농사 가능한 땅이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사실은 해외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농사 교류 이런 걸 적극 장려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안보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정치화가 되었는데요. 네. 물론 타국의 의도적인 스파이 활동을 감시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가의 국민들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요. 실제로 보면요. 미국에서도 미국 전역에 미군 기지가 많고요. 그 주변이 농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땅값도 싸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구입을 합니다. 미국 농지 매입의 1위는 캐나다고요. 아시아권에서도 1위는 일본,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 그것도 전체 농지 매입의 0.02%에 불과하거든요. 네. 매우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미국 내 농지를 중국만 사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많이 산 것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굳이 중국만 콕 집어서 흠집을 내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 구매라는 게 조금은 복잡한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네. 외국인들은 중국에 가서 땅 한 평을 사질 못하는데 이제 중국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외국에서 땅을 많이 구입한다는 말인 거죠. 불공평하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원칙에서 나오는 불만은 정치화시키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반중 정서가 커진다 이제 이런 맥락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작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Why do you think that the Chinese have been buying up all this farmland in our country so close to military installations? Well, I don't want to get into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They're paying a lot of tariffs to the United States now. And so I'm not going to get into that right now. 이때 들어온 또 다른 소식. 올 4월에 규제를 했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이 다시 풀린 겁니다. I'm announcing that the U.S. government has approved for us filing licenses
to start shipping H-20s. 오히려 중국의 우호적인 반응인데요. 게다가 AI 칩 규제까지 풀 정도면 혜택 아닙니까? 근데 좀 우호적이죠. 이 네. 규제가 해제된 다음에 미국 AI 정책 총괄이 이런 말을 해요. AI는 달러와 같다. 우리의 AI 기술이 기축통화처럼 쓰이길 원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세계가 달러를 쓰듯이 미국 AI 칩이 자연스럽게 쓰이길 바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널리 퍼지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에도 이 저사양 칩은 풀어서 미국 의존도를 좀 높여야 한다. 이제 이런 기류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 미중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도 받았으니까 뭐를 갖다 좀 줘야 되겠죠? 전 이 그러네요. H20는 H20은 보답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이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정말 중대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농장 안보 계획과는 별개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행정명령이나 법안으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농장 안보 계획과는 뭔가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좀 미중 무역 전쟁은 뭐랄까요? 해빙기? 좀 한숨 돌려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빙기라기보다는 휴전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전기.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득을 얻을 게 없는 루즈 게임이란 걸 알아차려버린 거죠. 네. 중국도 당장 국내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도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네. 서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서로 필요한 거를 얻게 되면 그다음에 이 분위기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H20 규제 완화가 중국에 도움을 줘서 중국의 제2의 딥시크 쇼크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규제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언제든 다시 부딪힐 줄 모르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